강력한 수분 에너지를 품은 제주 용암수에 발효한 퍼먼시아 시카가 밤사이 피부 손상을 개선해줍니다. 탁월한 항산화 컴플렉스는 바쁜 일상에 지친 피부 스트레스를 다스려 잠재된 피부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피부 리듬을 바로잡아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푹 잔 듯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고 바르자마자 피부 겹겹이 스며드는 깊은 영양감과 보습감까지 느껴보세요. 숙면한 듯 생기로 피어나는 피부. 아티스트리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뉴트리라이트 전문가 하승민 대표와 함께하는 엔토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리더님, 지난주에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들이 엔토크에 대한 찬사와 하승민 대표님에 대한 찬사 엄청 많은 댓글 주셨죠. 그리고 이글드림 탑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정규 방송을 만들어줄 수 없냐 하는 의견들이 엄청 폭주했다 합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뉴트리라이트 Q&A를 푸는 데 있어 좀 더 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엔토크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뉴트리라이트와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노하우 부분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알찬 Q&A로 하승민 대표님과 엔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오늘은 이벤트가 없나요? 물론 제가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하여 이글드림 사행시, 나만의 사행시를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요.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글드림 사행시 짓느라 강의에 집중 못하시면 안 되겠죠? 네, 물론 안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 하승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뵙고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지난주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ABO 사업자 리더님들을 위해서 뉴트리라이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ABO로서 준비해야 할 팁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 요인도 될 수 있고 위협 요인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지금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로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제 반면에 규제는 완화시키는 동시에 어떤 현행 법과 규정에 대한 어떤 위반을 했을 때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법과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을 이제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규정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고객들이 지금 시장에 다양한 너무나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품목을 정해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유산균 제품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똑똑한 소비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고 제품이 많다 보니까 똑똑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젠 혼돈의 소비자, 혼란의 소비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나에게 가치 있는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누군가 전달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그 제품을 추천하고 전달해 주시는 ABO 리더님들께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ABO 리더님께서 비즈니스 하실 때 전문성과 그다음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어떤 기본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발간한 소비자 실태 조사라는 그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발간된 자료를 캡처해 왔기 때문에 어떤 어휘나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약국, 뭐 전문 판매점, 대형 할인점, TV 홈쇼핑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왜 이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예요. 그래서 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경로를 이용한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이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표를 해석해 보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오늘.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옆에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이죠. 왼쪽에 그 구분을 보시면 믿을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판매원이 권해서 이렇게 등등의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믿을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 약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전문 판매점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어서 그 채널을 이용한다라는 대답이 상당히 높고 예를 들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라고 하면 높은 채널이 어디인가요? TV 홈쇼핑이나 약국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비즈니스 속해 있는 다단계. 네,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보시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높게 나온 그 비율이 뭐예요? 판매원이 권해서, 주위에서 추천해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권하거나 추천하는 어떤 역량, 관계 역량이라고 좀 봐요. 관계 역량은 상당히 강하다. 우리 강점이다. 고객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상담하시고 제품을 어떤 전달하시고 추천하시는 그런 역량은 상당히 강한 강점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반면에 한국 아메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부분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 산업 전반적인 평균, 전체적인 평균은요, 다단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가 6.4%라는 겁니다. 상당히 낮아요.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때 자세한 설명을 잘 못 듣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역량과 규정 준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실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워낙 비즈니스 하시는데 바쁘신데 공부하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아메리 본사가 제공하는 그런 교육 기회를 100%, 200%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많이 공부하셔야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제품들을 추천하고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야가 더 넓어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오늘 미니 강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 10분간 제 교육을 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해를 한번 해 보십사. 네.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니 강좌. 자, 에너지 흐름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우리가 어떤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잖아요.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과연 우리 체내에서 어떤 과정으로 대사가 되고 이용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되고 또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열량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예. 탄수화물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단순당까지 이렇게 분해가 되어야만 우리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되죠. 네. 지방은 역시 지방의 구성 단위인 지방산까지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가 되면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성분을 잘게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효소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구성 단위로 분해가 된 다음에는 소화기관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소화기관에 흡수가 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단순당의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인슐린의 작용을 통해서 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세포로 이동돼서 이제 에너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당이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가 당을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당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글리코겐이 다시 당분으로 분해가 돼서 세포가 이용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리코겐까지 저장을 했는데 또 더 많은 당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당이 지방으로 변환돼서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의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지방산 단위로 분해가 되면 세포로 이동하겠죠. 세포로 이동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과잉의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지방세포로 이제 축적이 되겠죠. 지방세포로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혈액 중에 지방의 덩어리로 지방구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볼까요? 아미노산은 어떤 아미노산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체내 단백질을 합성해서 우리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열량 영양소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은 비정상적인 과정인 거죠.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이상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미노산은 간으로 이동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거나 기타 아미노산의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열량 영양소가 우리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효율적으로 열량을 제한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효소작용을 보면요. 우리 효소작용에서 그 효소작용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성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효소작용을 억제하게 되면 그 열량 영양소들이 그 하나의 단위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효소작용, 효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강낭콩 추출물에 들어있어요. 강낭콩 추출물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럼 다이어트에 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화기관 내에서 이러한 그 단위 영양소들을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는데 뭐 식이섬유라든가 아니면 키토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식이섬유나 키토산이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어디에 함유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리더님들. 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그 과잉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대사에 관여하는 그러한 그 기능성 성분이 바로 이제 HCA,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함유되어 있는 HCA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지방이 에너지화 되기 위해서는 그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시키는 그런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그 운반체가 L-카르니틴 들어보셨죠? 이 L-카르니틴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연소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L-카르니틴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L-카르니틴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연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도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뭐 비타민은 안 먹어도 돼. 그게 아니라 비타민C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성 성분이 CLA, 네, 이런 성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흐름만 이해하더라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기능성 성분이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조언을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량 영양소들이 대사되는 과정을 다음 단계별로 이제 쭉 다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건데요. 글리코겐은 이제 당이고요. 당분, 탄수화물, 그다음에 중성지방, 단백질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맨 아래에 전자 전달계,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단계에서 비타민 B군이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TP라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체내의 열량 영양소가 그대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비만 원인균, 우리 체내에 이제 우리 소화기관 내에 비만을 유발시키는 원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만 원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뭐 이러한 어떤 준비 과정을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진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면 효율적인 다이어트와 성공적인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이어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서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비타민 B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과 비타민 B군도 역시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서 우리 체내에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그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 빨리빨리 없애줘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호모시스테인의 생성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야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줄이는 것이 비타민 B군의 역할이다. 비타민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러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셔야만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럼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고객분들에게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영양소들이 뭐 오메가3 지방산도 있을 수 있고 레시틴, 뭐 감마 리놀렌산, 또 비타민 B군까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영양소를 이렇게 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세포 안으로 흡수가 돼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음과 같은 그런 물질들,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세포 내에서 세포의 활성을 조절한다거나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이런 물질들을 생성하고 이런 물질들이 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마 리놀렌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EPA, DHA와 같은 그런 오메가3 지방산, 이러한 지방산들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죠. 1개월, 2개월, 3개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리듬이 깨지는,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옆에 이제 오메가6 이렇게 오메가6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오메가3.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죠. 근데 우리가 오메가6는 너무 과잉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3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오메가6가 과잉이긴 하지만 그중에 오메가6 중에 감마 리놀렌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잉인 오메가6는요, 리놀렌산과 아라키돈산인데 이 얘네들이 왜 이제 그 과잉이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육류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 다 이 오메가6 지방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개월의 아이코사노이드가 증가하고 감마 리놀렌산이나 EPA, DHA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개월의 성분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혈소판 응집되고 혈관 수축한다라는 겁니다. 혈소판 응집이 혈액 중에 고용분이 많아진다는 거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고 혈관이 수축한다는 것은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 염증이 유발된다. 염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그 가장 큰 건강상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는 것이 염증이잖아요. 다양한 우리 신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잖아요. 그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메가3 지방산 하면 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마 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 EPA, DHA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1개월과 3개월이 증가되면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고 혈관 수축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염증 유발도 억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현대인들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잠깐 제가 미니 강좌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뭐 잠시만 공부하셔도 우리 건강기능식품과 그 건강기능식품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의 기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시게 되실 수 있고 또 우리 그 소비자 고객들에게 이런 어떤 그 정보, 객관적인 그런 정보나 지식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그 본사에 진행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좀 하시는데 좀 투자를 하시면 네, 바쁘시더라도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들으셨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잘 시청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표님, 네. 혹시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군 중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으신 제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섭취하셔야 될 그런 그 네. 건강기능식품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팔메토 같은 그런 네. 제품은 제가 섭취해야 되는 거. 네, 근데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그 뉴트라이트의 차별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식물 영양소, 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WX는 기본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WX 섭취를 통해서 어떤 그 우리가 어떤 기능성에 대한 네, 그런 효과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 중요한 그 영양소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단백질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 그 다음에 면역, 네, 우리 몸의 항체를 구성하는 성분, 네,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 하셔야 되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볼까요? 오메가3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 지방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둘 다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인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대 4에서 8 정도. 이 비율은 모유의 비율입니다. 모유의. 그러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의 실제 섭취량은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20 정도로 섭취하고 있어요.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포화 지방 다 중요하지만 옆에 지금 주요 기름의 지방산 비율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이 지방산 섭취의 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오메가3의 섭취량을 증가시키셔야 되고 오메가6의 섭취량을 낮추셔야 된다.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을 더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육류를 줄이시는 게 이 지방산의 균형 있는 섭취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잘못된 식생활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트랜스지방 아시죠? 트랜스지방 정말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혈액 내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안쪽 내피세포를 감소시키고 심장세포 독성 작용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질병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트랜스지방산을 과잉 섭취하면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각종 심혈관 건강에 관련되는 그런 다양한 질병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 알레르기, 뭐 아토피, ADHD, 네. 그다음에 당뇨, 암 위험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트랜스지방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죠. 트랜스지방을 우리가 잘 안 섭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품을 구매해서 이제 레이블 라벨을 보면 거기 이제 트랜스지방산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잖아요. 트랜스지방산 0 이걸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안심하고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는데, 네, 연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산 별로 안 드시죠? 네, 항상 확인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안 드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트랜스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한번 볼게요. 100g당 어떤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몇 g이 들어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품들, 네, 쭉 100g당 100g만 섭취하면 저렇게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한 섭취량이 하루에 2g이에요. 2g 넘어가면 안 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품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섭취하는 식품들의 종류들이죠. 네, 이렇게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식품관련법은 일단 어떤 그 제품에 그 원료에서 유래되는 트랜스지방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0.2g, 100g당 0.2g 이하로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으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벨을 봤을 때 트랜스지방 0g
나와 있으면 0.2g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품들을 0g 있는 식품들을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먹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0.2g이 10번 섭취하면 2g이 되는 제한 섭취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건강 아무리 노력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D 뭐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비타민 D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은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기능성이 지금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뭐 심혈관계 건강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체내 지방과 당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또 PMS, 뭐 월경전 증후군, 뭐 불안, 우울과 같은 그런 감정 장애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두뇌 인지 능력, 기억력, 집중력에도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충분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권장량의 전문가들 중에서 비타민 D의 어떤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량의 한 5배 정도로 섭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비타민 D를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에요. 저는 코엔자임 Q10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 영양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코엔자임 Q10의 인증받은 기능성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시면 우리 혈관 내피에 있는 NO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NO라는 그런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NO 산화질소는 1992년도에 사이언스지에서 올해의 분자로 선정할 만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우리 체내 천연의 혈관 확장제라고 보시면 돼요. 코엔자임 Q10이 NO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엔자임 Q10은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의 기능성 중에 뭐가 있나요? 항산화 기능 있잖아요. 항산화 기능, 항산화 영양소 중에 코엔자임 Q10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코엔자임 Q10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 많이 존재해요. 농도가 높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아야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인체 기관 중에서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의 세포의 코엔자임 Q10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간이나 폐나 신장, 심장 같은 그러한 기관의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고 그런데 이 코엔자임 Q10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급격하게 저하가 떨어지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을 충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지방과 당분과 산소가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근데 그렇게 산소가 이용되면 뭐가 발생하죠? 쓰레기가 발생하죠. 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데 그 유해산소 첫 번째 발생하는 단계에 바로 옆에 존재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겁니다. 최초 단계에서 이 유해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코엔자임 Q10은 만능 영양소라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의 또 지금 이제 뭐 코엔자임 Q10의 기능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내용이지만 참고로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그 가임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항상 권장하는 영양소 가임기 부부의 남편분에게 권장하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네, 코엔자임 Q10 정자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정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유산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산균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도 한 5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익한 정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질문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비싸다. 뉴트리라이트 하면 많은 분들이 제품은 좋은 줄 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육할 때도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분은 뭐 좋다라고 하는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매하나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자동차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자동차의 모습이 보이시죠? 인도에서 나온 인도 국민차인데 몇 년 전에 상당히 귀엽죠. 이 자동차의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250만 원 정도. 엄청 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 이용하기엔 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님 250만 원 비용 지불하시고 저 차를 사실 수도 있겠죠? 살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있겠죠. 근데 왜 이제 저렇게 쌀 수가 있을까? 그 내막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바퀴는 70km까지밖에 네, 견디지 못해요. 70km, 시속 70km가 넘어가면 바퀴가 뭐 빠지거나 뭐 안 굴러가는 또 변속기가 없어요. 1단이야, 1단 그냥. 1단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전조등도 뭐 조절 장치도 없고 파워 핸들도 아니고 파워 윈도우도 아니에요. 손으로 다 해야 되고. 엔진 회전 속도계도 없고 라디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냉방장 에어컨도 없어요. 그다음에 엔진의 가격이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가 이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차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250만 원 주고 저 차 구입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거 사겠습니다.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격이 싸고 원료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왜 아무리 싸다고 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투자하시는 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 검증이 되어 있느냐? 지난주에 원료의 품질이 검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임상을 진행한 그런 근거 자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WX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HPLC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그런 화면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오른편에 보시는 화면은 우주에 떠 있는 별 모양 화면이 있잖아요. 이건 겔 전기용동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하차를 두고 시약을 투여하면 얘네들이 이제 시약이 이동하면서 이제 변형되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카밋 에세이라고도 하는데요. 카밋 해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해성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DNA가 이제 쭉 깨져가지고 계란 후라이가 터지는 것처럼 터지게 되면 그 DNA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WX를 섭취한 다음에 DNA가 꼬리의 길이가 터지면 꼬리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테일 랭스, 뭐 테일 모먼트, 테일 인텐서티 이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WX 섭취했을 때 그런 DNA의 변화가 최소화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WX를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왼편 아래쪽에 보시면 WX를 섭취했을 때 항산화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떤 걸 의미하냐면 WX를 섭취한 임상이에요. 이건 임상. 임상이 뭐냐면 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임상이라고 해요. 임상. 그러니까 동물 임상 실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 한 다음에 독성 실험, 안전성 실험 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임상을 하는 거예요. 인체 실험 한 거예요. WX를 가지고. 저는 제가 외부에서 어떤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임상을 한 예를 저는 찾지 못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찾았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어떤 성분이 있어. 뭐 과일과 채소에 A라는 성분이 있어. 이 A라는 성분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한 결과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이건 많겠죠. 근데 이 A라는 성분, 많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건강기능식품 만들었어요. 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임상을 한 예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그런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우리는 A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A라는 그 임상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마케팅하는 거야. 그럼 소비자가 어떻게 현혹되겠어요? 이 A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임상 결과들의 어떤 그 기대 효과를 나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블엑스는 임상이 있잖아요. 뉴트라이트의 다른 제품들도 다 어떤 연구 논문 결과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리더님께서 고객분들에게 자신 있게 좀 전달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드리는 거죠. 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최애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건강관리 노하우를 우리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들께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이제 지내고 계신데 빨리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면역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영양소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의 매출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 면역에 좋다. 그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근데 참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평소에는 그렇게 면역에 대한 건강 관리를 안 하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국민들이 다 그 면역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영양 성분이나 제품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면역 제품,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지금 섭취한다고 해서 면역 기능이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면역 기능의 건강은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지금 그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어떤 그 비정상적인 그런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상당히 많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현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겨울철에 매년 독감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감기에 안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면역 기능이 기본적인 면역 기능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에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저에게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가 그냥 다 없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면역 기능이 강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어떤 특정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의 어떤 뭐 사후에 대처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면역 기능이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너무 이제 제가 많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서 네, 일단 그 면역 기능에 관련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가 진단 테스트. 20가지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유저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네. 해보시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저는 해당됩니다. 하나. 이렇게 세시는 겁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등 편식을 하는 편이다. 2. 외식을 자주 한다. 술을 주 4회 이상 마신다. 저는 이제 주 4회 이상 마실 때도 있지만 안 마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맛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제가 아직은 네, 솔직히 피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계시겠죠. 계시겠죠. 예, 담배 피우는 게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담배는 꼭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배 끊는 게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저도 한 100번은 넘게 끊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린다. 감기에 자주 걸리진 않습니다. 저도 한 몇십 년 동안 감기에 걸린 기억이 별로 없고요. 눈이나 입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지금 세고 계시죠? 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피곤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변비 또는 설사가 잦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불면증이 있거나 자주 깬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자주 한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느낀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걱정을 자주 한다. 매사 의욕이 없다. 쉽게 스트레스를 느낀다.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이렇게. 몇 개 나오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놀라실까 봐요. 네. 5개요. 5개요? 네. 와, 리더님은?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솔직하게 13개 나왔거든요. 13개. 보면은, 4개 이하는 건강하신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리더님은 이제 좀 건강하신 편에 속하죠. 9개까지는 보통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 10개에서 14개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15개 이상은 위험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몸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해당되는 문항수가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하시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네, 영양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우리 면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제가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못하면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네. 일단 왜냐하면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고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외부의 침입 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나 점막과 같은 상피 조직이에요. 상피 조직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이 피부나 점막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죠. 여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단백질은 기본적인 면역 기관, 흉선, 비장, 림프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면역 기관 그리고 면역 세포, 백혈구, 임파구, 대식세포, 자연살상세포 이런 기본적인 면역 세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체의 구성 성분이다. 외부에 침입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체의 성분이 또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의 영양 상태가 낮으면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부족했을 때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모두 약화된다. 림파선, 편도선, 비장, 흉선 기능이 저하된다.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이 있습니다. 이걸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 태어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면역을 후천 면역 혹은 획득 면역이라고 해요. 획득했다. 획득 면역, 후천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체입니다. 항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항체를 만듭니다. 우리 면역 세포가. 그러니까 원래 없던 항체를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만드는 거죠. 항체를. 이게 획득 면역이에요. 선천 면역은 기본적인 면역 기관 그리고 기본적인 면역 세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선천 면역이고 새롭게 들어온 어떤 외부의 침입 물질에 대해서 새롭게 항체를 만들거나 대항하는 물질, 파괴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게 획득 면역, 후천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감기에 잘 걸리는 층이 어린 아기들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든 장년층, 노년층, 어르신들일까요? 감기에 쉽게 걸리는. 노년층? 우리가 한번 감기에 걸리면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 왔을 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바이러스가 아기들 몸에 침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침입하면 바로 항체를 만들어. 감기가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 해에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와요. 다른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또 항체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기는 아이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그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은
아이들이 더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역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 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천 면역도 강하고 획득 면역도 감기에는 걸리지만 감염은 되지만 획득 면역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주사가 이제 예방주사는 뭐예요?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거예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획득 면역, 선천 면역인데 선천 면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획득 면역도 중요하겠지만 선천 면역이 중요한데 선천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단백질이고 획득 면역, 후천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항체를 잘 생성해야 된다는 건데 항체를 잘 생성하는 것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 후천 면역에 다 중요한 게 단백질이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체액성 면역은 세포성 면역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성 면역은 우리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는 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손이 면역세포요. 대식세포. 얘네가 세균, 바이러스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이 세균을 잡아먹죠. 잡아서 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면역세포, 대식세포의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세균,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세포인 T세포에서 얘네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비하죠.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얘네를 파괴를 탁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파괴가 되는 거죠. 요즘 매스컴에서 뭐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사이토카인, 항원을 파괴하는 물질. 이 T세포가 이러한 물질을 분비한다. 이것도 세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대식세포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T세포가 작용하는, 세포가 작용하는 면역. 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강해야죠. 이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체액성 면역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항원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항체라고 하죠.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체액중으로 분비를 해서 항체가 가가지고 얘네들을 중화시키는 거. 체액에 항체가 많아지는 거.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세포가 직접 작용하는 세포성 면역, 체액중에 항체가 많아지는 것을 체액성 면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중요하다. 비타민과 미네랄 기본이죠. 비타민, 미네랄 기본이죠.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 면역에 관련된 부분도 한 2-3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비타민 A는 백혈구 형성에 관여를 하고 있고 점막에 각질화가 생긴다. 점막은 가장 면역 제1선이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면역의 제1선, 점막의 각질화. 점막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점막이 약해지면 그 점막을 쉽게 외부의 침입 물질이 통과해서 침입할 수 있다. 비타민 A. 비타민 C는 세포 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을 생성한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한다. 알고 계시죠? 인터페론 뭐냐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세포는 자기가 감염돼서 파괴가 될 거예요. 아마. 사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그냥 사멸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건강한 세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 물질이 인터페론이에요. 인터페론을 생성해서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인터페론을 생성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대비를 해라. 그럼 얘네들은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그런 대비를 하게 하는 그런 그 방어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세포가. 그런 물질이 인터페론인데 인터페론이 비타민 C를 통해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면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E는 면역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비타민 D는 항균, 항바이러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겨울철 독감, 비타민 D의 농도가 떨어지면 독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상당수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미네랄은 모든 미네랄이 다 면역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과 구리와 아연, 셀레늄, 면역세포, 살균 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고 구리나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에는 체액성 면역이 현저히 저하된다. 체액성 면역, 항체를 생성해서 면역을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고 아연은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아연이잖아요. 아연이 T림프구, 자연살상세포, 대식세포 등과 같은 각종 면역 기능에 모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미네랄이 바로 아연이다. 비타민, 미네랄 역시 중요한 그런 면역 영양소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장관 면역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면역은 유산균. 우리 면역의 기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장관 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면역 기능의 70, 80% 담당하고 소장의 물리적 방어벽, 육모와 섬모, 림프구, 식균세포의 방어. 네. 파이어스 패치라는 기관이 있는데 파이어스 패치는 면역 물질과 면역 세포를 저장하는 그런 기관. 이 파이어스 패치가 우리 소화기관 내에 30개, 4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그런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장관 면역,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꼽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기관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면역 기능 강화에.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한지,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 관리할 때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된다. 네, 이번에 밸런스 위딘을 제가 이제 좀 제품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밸런스 위딘에 포함된 함유된 균주 있잖아요. 네. 비피도박테리움, 렉티스, HN019 등등 되게 어렵잖아요. 그 균주들이 이제 이 균주들을 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 균주들을 선택했을까 봤더니 이 균주들이 전부 다 면역 기능에 관여한 그런 균주들이고 이 면역 기능 강화에 관련된 임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듀폰 다니스코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면역 관련된 그 임상을 다 가지고 있는 균. 그러니까 유산균 밸런스 위딘이란 그 유산균 제품이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물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밸런스 위딘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균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세포, 대부분이 백혈구죠.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면역 반응 중에 염증도 면역 반응이에요. 우리 그 외부의 침입 물질과 우리 면역세포가 전쟁을 일으키는 현장이 바로 염증인 거죠. 네, 그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면역 반응, 이런 부분들을 조절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네, 오메가3 지방산도 네, 면역 기능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인 면역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면역 건강. 그런데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지금 현재 그 매스컴에서 광고하거나 뭐 홍보하는 그러한 그 성분들이 뭐냐면 네, 홍삼이나 알로에, 상황버섯,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런 성분들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어떤 그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인정받은 성분들인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물론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죠. 저런 그런 성분들을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그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250만 원짜리 차에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강철 빔을 사이드에 대고 서라운딩 에어백을 장착하고 뭐 범퍼도 네, 튼튼한 범퍼로 다 갈고 다 붙여가지고 다니면 물론 처음보다 안전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체를 하나의 프레임, 강철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뭐 SUV로 바꾼다. 이게 더 훨씬 더 튼튼한 거죠. 이게 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허약한 상태에서 튼튼한 상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허약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네,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걸 바꾸지 않는 그런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몸 자체를, 체질을 바꾸는 그런 면역 기능 관리가, 면역 건강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대표님의 말씀, 건강관리 노하우와 뉴트리라이트로 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아쉽지만 1,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향후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제가 뭐 잠깐 앞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 비즈니스는 기회 요인도 있고 위협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뭐 스왓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스왓 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럼 기회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비즈니스가 확대될 그런 기회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위협은 뭘까요? 너무나 많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지금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게 어떤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강점은? 강점은 뭘까요? 돌발 질문인데. 필요성의 인지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사나 우리 리더님들이나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뉴트리라이트의 우수성이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기본적인 강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과 브랜드는 강점이죠. 강점이고. 그럼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약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위협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비타민 C는 뭐 콜라겐의 합성에 관여하고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하고 이렇게 설명할 거냐? 고객들에게 비타민 C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두뇌 능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접근할 거냐? 이 접근 방식에 따라서 비타민 C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36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영양소, 특정 성분, 기능 성분의 어떤 우수한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객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경로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향후 뉴트리라이트 전망까지 말씀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엔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들 팀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한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탑리더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과 여러 가지 이런 건강 노하우로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트리라이트 전문가 하승민 대표와 함께하는 엔토크. 안녕.